겨울학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는 설명이고요. 설명의 경우 간단히 진행을 하는 거고, 저번에 이제 9월달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많은 얘기를 이렇게 입시 분석 설명회처럼 했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저희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다 보여드리고, 이제 마음 편히 입시 끝까지 그냥 계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세세하게 이따가 이제 그 과학부원장님까지 오셔서 저번에 이제 입시 분석 설명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합격을 시킬 건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로드맵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따가 이제 Q&A 시간에 궁금한 것들 말씀 주시면 되고, 많이 적으실 것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이제 이력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 2008년부터 이 동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중간에 외도하는 기간은 딱 1년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학원을 찾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딱 1년 요만큼만 빼고는 제가 압구정 서초 잠원지역 계속 있었고요. 압구정 잠원 반포대 최상위 학생들 15년 지도고, 저는 시작부터 탑반을 했기 때문에 화인만의 탑반은 다 저를 거쳐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 탑반 아이들 위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뭐 의대든 영재고든 과학고든 거진 다 제가 아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그 실적들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학생들의 이제 기록을 알고, 그 학생들을 기록에서 추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KMO랑 영재고를 하긴 했지만 애착을 많이 가지는 바는 또 역시 다른 영재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대든 뭐든 다 생각하고 입시를 다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모든 학교들의 그런 이제 입시 같은 걸 제가 꿰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영재학교가 안 되더라도 과학고를 아까 해서 또 안 되더라도 저희 학생들은 거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던데 자사고까지 자기 다 쓸 수 있다며 우리 5개나 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역대 가장 최고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시작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 최종 합격률이 80%를 올해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합격이 됐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전략을 짰고 어떻게 합격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개별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알고 계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남편분들 아내분하고 같이 얘기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거를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실적을 보여드리고요. 실적 보여드리고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과학 수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Q&A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실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영재고 센터가 일단 화인만 영재고 센터가 영재고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입시 여기가 영재고 센터 먼저 말씀드린 입시관, 중등관, 영재관이 있는데, 영재관인데 곧 이제 뭐 이름이 다시 바뀌긴 하겠지만, 입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재학교 실전반, K5반, 과학고반, 수학, 극심한 입시 대비를 하는 거고요. 중등관은 H대반, S실반의 이름을 달고서 진도 및 내신 특별을 관리를 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재관은 초등학교 2학년도 중1 대상으로 최고의 수학교육을 진행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입시관이냐 중등관, 영재관이냐 물어보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영재고 실적을 보시면 이제 24학년도 영재학교 16명 최종 합격을 했고, 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21명이 준비를 했고, 1명이 서울에서 탈락을 했고, 그래서 그 20명이 가가지고 시험을 봤고요. 그러니까 1명이 진짜 이게 가장 미스테리한 건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학생은 2학기가 정보 과목만 B고 나머지 과목이 올 A였거든요. 1학기 때는 B가 3개, C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수학과학의 B가 이동은 아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1단계에서 떨어졌어요.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 명 빼고는 네, 20명이 시험을 봐서 2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필고사 2단계 통과한 게 18명.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캠프를 18명 간 거죠. 그래서 16명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그 3단계 떨어진 학생이 2명 있었고요. 16명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80% 합격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23년도에는 캠프 1차 금상이 5명이 나왔습니다. 5명이 나왔고, 총 23명이 수상했고, 중1이 이제 성대경시 대상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현재 이제 고1 학생들이죠. 영재학교 12명, 과학고 16명. 과학고 16명은 저희가 31명 준비를 해가지고, 31명이 준비를 해서 16명이 최종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영재학교를 준비를 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네, 과학고까지 생각하신 합격률 자체는 진짜 높다라고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동네 학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고 파월 금상, 모를 금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2년도 1차 뭐 총 25명, 즉 K모랑 이런 K제모나 이런 여기 수학 이제 가장 고난도 문제들을 네, 공부시키는 이제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학년도 영재학교 7명,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걱정하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드린데 화울 같은 건 대상도 나왔고요. 요해 21년도 화울 대상일 때는 저희 학원에서 1명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딱 1명. 전국에서 1명이 나왔던 거니까 저희 화학 박인영 선생님 워낙 유명한데 네, 저희 대치동 가지 말라고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네, 그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리올림피아드 동상인데 여기 없는 게 있어요. 그 작년에는 저희 물올 최우수상하고 네,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올 최우수상이 이제 이번에 서울과학고를 갔었거든요. 물리올림피아드 최우수상 받으면 이번에 서울과학고 붙었는데 네, 그 학생이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 저기 파이마 영재호세대 실적을 보시면요, 그 영재학교 저기 16명이 명단입니다. 네,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정만 돼 있고요. 학교를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강중, 유선선발,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2명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입니다. 그 중에 1명, 한 명이 이제 오산주이고 요번에 이제 여기 용강중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산중이 아니라 용산중이라구나. 네, 용산중에서 중2가 붙었답니다. 유선선발.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도중은 이제 마포죠. 즉 구별 선발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는 구별로 최대 구별은 이제 최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2명 이내는 반드시 뽑아주겠다 이게 있습니다. 뽑아주겠다. 물론 성적이 돼야지만 뽑는 겁니다. 이게 구별로 성적을 쭉 소태한 다음에 총 인원의 1.5배수를 측정한 다음에 그 1.5배수 안에 드는 애 중에서 구별로 먼저 2명을 다 뽑아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학생들을 이제 다시 성적순을 소체해가지고 또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구가 아무리 돼도 불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불리하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구에서 그 성적 안에 드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올해부터는 서울을 적극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과학부가 이제 요 1명 학생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금 보시면 5명 중에 4명이 붙었습니다. 5명, 4명 보시면 용강이 2이나 있죠. 이번 용강중 학생들이 이렇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신반포, 신동중 이렇게 있습니다. 신동중은 이제 영재학교 올해 총 3명이 갔는데 저희 학원에서 2명이 갔고요. 신반포 중도 3명이 갔는데 저희 학원에서 2명이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원은 6명이 갔는데 서울 2, 경기 2, 대전 2이 갔습니다. 경원 중에서는. 그 중에 서울 1명은 저희 학원에서 KM 2차까지 다 하고 네, 대치동 가서 수학학을 다 했는데 저희 학원 실적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었습니다. 네, 안 넣었고요. 2명 우선 선발 여기 없어요. 근데 저희 화분은 있습니다. 4층에 가면 그 학생이 보낸 화분이 있습니다. 자기 꼭 넣어달라고. 네, 꼭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찾아왔었어요. 합격한 날 저희 파티하거든요. 그날 이제 그때 그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파티하고 그랬습니다. 되게 참 특한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학생이 있었고요. 근데 서울들, 경기들, 대전들이면 진짜 많이 간 거거든요. 경원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서울 둘 중에 1명은 제가 말씀드린 1명이고 경기 둘은 제가 역시 또 가르쳤던 애인데요.
가졌던 학생이고, 그 다음에 대전 둘 중에 한 명이 또 저희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은 진짜 많이 갔죠. 5명 전원 합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전 파인만이라는 이제 별명도 있는데, 대전 학생들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굉장히 많이 붙이고, 매년 그랬습니다. 저희 대전에서 항상 저희 학원 영재고 십자를 보시면 대전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전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전의 특성. 대전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뽑아요. 저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대전을 쓰게 합니다. 저희를 걸러내야 돼요. 걸러나가는데 올해가 되게 특이했어요. 올해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대전이 경쟁률이 제일 낮았고요. 그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이 경쟁률이 제일 낮았는데 또 이 학생들이 뭐냐면 이 학생들 이력도 이제 되게 특이한데 원래는 여기서 대전을 쓰려고 했던 학생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대전을 자기가 쓸 실력이 안 됐다. 그래서 안 쓰겠다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다 틀었어요. 다 대전을 가겠다고 갑자기. 친해져가지고요. 서로 같이 가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 붙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님도 놀라고 모두 다 놀라고. 합격날 제가 전화드렸다가 우리 애가 붙었다는 걸 너무 당황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랬던 학생들 되게 대단하죠. 저희도 근데 이 학생들이 그냥 붙은 게 아니라 다들 변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설명 때도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네. 그리고 세종 2명, 이제 인천 2명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지금 보시면 네, 총 이제 4명이 떨어진 겁니다. 4명이. 이제 2023년도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2023년도도 이제 한국, 대구, 대전, 세종, 여기 인천이고. 근데 저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 때도 말씀드리지만 서울이 없었다고 저희가 서울이 없어서 서울을 못 보낸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엔 진짜 서울을 악착같이 보내자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이 학생도 서울을 썼어도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경기를 쓴 거고요. 서초니까요. 이 학생은 서울 썼어도 붙었을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학고 이게 말씀드린 12명. 여기서 이제 7명이 영재고를 썼던 학생입니다.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학생이 여기 7명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7명은 영재학교 준비를 했던 학생이고 9명이 중3 때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입시 실적을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인만 2008년부터 입시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때 보시면 영작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 제가 2008년 입사했잖아요. 2009년 55명, 68명에 갔었어요. 영재학교가. 이때 서울하고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영재학교가. 근데 저희 학원이 원래 서울이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과학부가 이때 68명이 여기 40명이 넘게씩 갔었거든요. 근데 없죠. 중간에 텅 켜요. 이게 CMS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영재고 안 한다. 그래서 민사고로 바꿉니다. 저희 보시면 민사고가 갑자기 이렇게 되죠. 네, 민사고가 때부터 요거 주면서 민사고를 이제 자사고 시대가 올 거다 보면서 보시면 알겠죠. 외대보고 100명씩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저희 학원 역사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사고 쪽으로 이게 다 틀게 됐고요. 영재학교를 여기서 또 멈췄어요. 네, 안 했죠. 딱 멈췄습니다. 2011년에 제가 나가냅니다. 여기가 딱 멈추고 제가 나가내요. 여기 딱 멈추고 끝 이렇게 하다가 2016년도부터 제가 이제 2015년부터 다시 와가지고요. 이제부터 다시 같이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그때 이제 멤버들이 다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때 과학 선생님들 권상원 원장님하고 박윤영 선생님이 다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최선 원장님하고 같이 매번 저희 수학은 이제 저랑 박진우 선생님, 김민아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만들어냈던 거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과학고 입시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이때는 KMO 실적만 있었으면 과학고를 갖다 냅니다. KMO 상을 타면 과학고를 갈 수 있어요. 저 때는. 근데 이때가 끊겨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아시죠? 이제 각 학교별로 많이 안 뽑게 돼요. 그래서 과학고가 이제 되게 힘들어졌었고요. 민사고는 여전히 지금도 대치 파일만해서 9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외대부고는 분당 파일만하고 이제 대치 파일만 같이 보내고 많이 보내죠. 하나고 상상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입시생은 여기 자사고는 여기는 이제 지역 자사고가 들어가면서 확 늘은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지역 자사고 빼고 나면 전국 자사고가 있을 때 보통 200명대 입시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시 전문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입시는 항상 공유를 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공유를 하고 입시 정보 같은 건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 입시 소장님들이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재학교가 안 되거나 그래도 다른 학교를 원하시면 네, 충분히 다 대비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시를 이제 분석할 건데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걸 할애하게 되면은 몇 시간씩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교육 시킬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네,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서 어머님께서 알고 계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제 요번에 이제 입시제도 바뀌는 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영재학교가 타격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현 중위가 고기 받고 5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융합선택 진로선택 과목이 세분화가 되죠. 되게 특이하죠. 역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되게 특이하게 나오고 수학 같은 경우는 행렬이 다시 들어가고요. 행렬이 이제 고1 수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고2 고등수학 하에 있던 순열조합이 뭐 고1 1학기로 가고 막 바뀌어요. 순서가 막 바뀌고 이름도 막 바뀝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는 이제 행렬이 다시 들어왔다. 네, 그것만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 나머지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 행렬만 추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예전 이제 저희 세대에 배웠던 행렬하고는 달라요. KL 해밀턴 행렬 기억나시나요? KL 해밀턴 정리 막 들어본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외에는 되게 복잡한 거 막 역행렬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교과서 어쨌든 바뀐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집들이 지금 다 새로 새 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새 판을 지금 이제 학원들이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서 고교학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년 전 예고 확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뤄놨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올해 계속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평가 방법을 바뀌어서 5등급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공존하는 시대가 됐고요. 공존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지금 올해 안에 다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이번에 11월 1일 날 그 이제 교육감 저희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이제 나라한테 지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이번 그 가안에 대해서 자기 이제 교육감들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의 대표적인 게 뭐냐? 심화 과목을 빼달라. 저희 그 심화 선택에게 미적분학 기한에 그걸 빼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절대평가 가달라는 거예요. 전 과목 절대평가해달라. 안 되면 진로 선택만 상대평가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하고, 수능도 절대평가를 해달라. 안 되면 통합과학, 통합사회만 절대평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냈어서 아마 그것 중에 하나 정도는 수렴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능력평가가 바뀌고요. 계획 전말 방법이 바뀝니다. 대기 전형 크게 바뀔 건데 이건 지금 언제 나올지가 도저히 감명이 안 돼요. 내년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올해 입시가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다시 난리가 나겠죠. 그러고 나면 확정이 되면 이제 이거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원래가 다 절대평가제도고요. 절대평가제도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 절대평가제도고 생기부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유리하죠. 엄청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과학 대학교 과정과 전과정 공부를 하게 되고요. 대학 진학은 수시 비중이 워낙 매우 큽니다. 영재학교는 어차피 수시로 갔던 학교고, 네, 그래서 수시 비중이 뭐 매우 커져, 대학 진학은 수시 비중이 매우 큰데,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마 입시가 바뀌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대학들이 이제 학교를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확정이 되면,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을 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네임만 보고 결국은 지역을 보고 뽑을 거고 그 학교가 어떤 역사를 가진 선배들을 보고 뽑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영재학교는 어차피 생기류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영재학교는 이런 강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여드리면 지금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그러니까 새로 개교한 처음에 없던 학교들, 물론 이게 부산과학고가 바뀐 건데요.
세종하고 인천은 새로 만든 학교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의 안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 모집 정원을 잘 보셔야 되는데 모집 정원은 120, 120, 120, 90, 90, 90, 84, 70에서 789명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의대 가는 게 쉬울까 영재학교 가는 게 쉬울까 그랬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으니 애들이 그러게요. 어디로 가는 게 어렵나 애들이. 의대는 정원을 늘린데 몇 명이지? 그러면 한 3,000명이 넘는데 4,000대 4,000대 하나 있는데 영재학교 몇 명이야? 789등이야. 어디가 더 힘들어? 그랬더니 당연히 영재학교 힘들어. 그렇지 영재학교 더 힘들어.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걸 하고 있어요. 네. 이 영재학교는 789명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는 아이들은 의대 가는 거는 솔직히 영재학교 가는 거보다 좀 더 저는 쉽다고 봐요. 네,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쉽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영재학교 떨어져야 돼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게 더 네. 영재학교 떨어졌는데 내신이 좋은 애들이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내신이 좋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이제 120, 160명, 140명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고는 이 정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때문에. 네, 그 퍼센트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요 인원을 잘 보시면 이게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많이 뽑고 인천이 적게 뽑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교사 수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근데 학급당 학생 수 보시면 되게 적어요. 한국과 영재학교가 진짜 적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재학교를 얘기하면 한과영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한과영을 많이 가고 싶어 하고요. 한과영 같은 경우 고1 때가 그냥 절대평가는 거의 패스, 페일로 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가 되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학교이기도 하고 한국과 영재가 가장 많은 실험을 한 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부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이 학교만 유일하게 교육부 제재를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과학 네, 과학 영재 진흥법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과영이 좀 특이하면서 진짜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탐구하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생산을 만들 것 같다 그러면 한과영이 맞고요. 그냥 우리 애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네, 우리 애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쪽이 맞습니다. 저희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영재학교를 네, 진로 진학을 합니다. 네, 영재학교 진학대학 제가 넣어드렸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영재학교를 보시면 서울대에 보시면 영재학교 학생들 도대체 졸업하면 어디 가느냐 2023년도에 아까 789명이잖아요. 네, 789명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서울대 335명 진짜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170명 네, 그 다음에 연세대 113명 많이 가네요. 고대, 한양대, 중앙대, 울산과기대, 성대, 광주과기원 다 과기원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서강대, 에너지공대, 경희대, 포항공대, 건대 많이 쭉 가다가 네, 아주대, 인하대 이렇게 쭉 가면 물론 제 밑에 잘라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관동대 있어요. 관동대 아세요? 저기 자료 못 받았어요? 그 관동대 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밑에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서울대 위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3%. 그 다음에 이렇게 참고하시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는데 영재학교 가서 뒤쪽으로 만약에 뒤부터 등수가 높으면 뒤에서부터 등수 세는 게 빠르면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고대 간다. 네. 최소 고대는 간다. 최소 선양, 성대, 한양대는 간다. 보시면은 거의 그렇거든요. 대학교 가는 건 확실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를 보시면 과학고는 카이스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과학고는 카이스트 비중이 훨씬 높고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기 졸업, 조기 진학 때문에 그래요. 조기 졸업, 조기 진학이 그렇고 조기 진학을 하게 되면 카이스트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조기 진학은 고2 끝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기 진학과 조기 졸업 차이는 조기 진학은 붙고 나서 붙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랑 똑같습니다. 붙으면 졸업시켜주는 거고 안 붙으면 안 가는 거예요. 고3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진학 제도는 카이스트만 있어요. 네. 일반고도 고2 졸업이 됩니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카이스트를 고2 때 조기 졸업, 진학이 가능해요. 붙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근데 조기 졸업은 졸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애들이면 다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갑니다. 조기 졸업. 여기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영재학교는 6월에서 8월 전형이고요. 과학고는 끝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발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네, 4일 만에 다 써서 자기소개서 다 고쳐가지고 4일이면 딱 마감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최종 발표 난다. 8월 25일에 발표하고 8월 말이 마감이었거든요. 올해도. 그다음 전국 단위 선발이고 얘는 지역 단위 선발이다. 과학고는. 그래서 세종하고 서울밖에 못 씁니다. 영재학교는 중1부터 중3까지 다 쓰고 과학고는 중3만 가능하고요. 영재학교는 그 지역이 그때 서울과학고 물어보셨는데 서울과학고 그 쓸 때 학교 지역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가 사는 지역 구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구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원국제중을 다니면 저기 광진구죠. 광진구니까 광진구 소속으로 가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국제중은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살아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는 거주입니다. 거주가 중요해요. 또 그래서 물론 거주냐 학교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주가 중요해요. 몇 년 이상 거주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최종 발표가 됩니다. 또 과학고는 1단계, 2단계, 2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서류에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때 서류 떨어진 애들이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든요. 1단계 진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겠죠. 1년을 준비를 했는데 시험도 못 봐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고 한동안에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짜증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과학고 다시 씁니다. 이렇게 있고 내신 성적 반영 형식은 지원하기 전년도 성적 반영인데 주요 과목 비중이 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5A 받으라고 제발. 2학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1학기는 망했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망했어도 괜찮다. 2학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썼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신 기간을 수학 과학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과목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과학고는 수학, 과학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는 수학, 과학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준비하다가 만약 내신이 안 되면 다른 과목이 안 되더라도 수학, 과학에 A면은 과학고를 할 수 있다. B 하나는 되더라고요. B 하나까지 통과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육기간은 영재교육기간이 아니라 특수목적고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운영기간 교육부인데 한 과목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고 과학고는 교육부입니다. 예산지원 이렇게 다 있고 학점미수제다. 원하는 과목 선택해서 듣고요. 과학고는 일반고 보통교과 수준이나 수학과학 속진심학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교과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중심이고 상대평가 중심입니다. 과학고는. 그러니까 5등급제로 변할 예정이고요. 자, 영재학교는 90점 이상이면 A+, 80에서 90은 A고 80에서 80은 A- 학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생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진학지도를 하시더라고요. 학점을 보시고 1등부터 쭉 줄 세우신 다음에 너는 서울대, 너는 어디. 근데 서울과학고는 매년 의대가 있었는지 물론 올해부터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앞에 20등 20명은 의대를 보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서울과학고는 지도를 하고 대전과학고도 의대를 보내고 이제 서울대를 보내고요. 그 외 학교는 의대를 쓰지 않습니다. 거의. 의대를 쓰는 학교는 서울과학고랑 대전. 그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자, 이제 영재학교는 이제 한 분의 잠재성이 있다면 영재학교에서 원하는 대학교 계열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과학고는 성실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가서 얘기 말씀드립니다. 가서 잘하는, 가서 적응하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 한 분야의 잠재성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과를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과학고는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내신을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전 과목 내신을. 요번에 이제 과학고 요번에 조기 진학 대상자가 찾아왔었어요. 지금 현재 고1인데 내년에 조기 진학 대상자가 됐다고 찾아왔었거든요. 세종과학고 다니는 학생인데 수학은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안 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특히 국어 너무 힘들다고. 똑같아요. 중학교 때는 다른 게 없어. 중학교 때 그 학생이 국어가 C였거든요. 가서도 너무 힘들다. 똑같아요. 네, 내신 신경 써야 돼요. 가기 전에 내신을 보다 잘 받는 걸 해야 돼요. 과거 과대로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영어 국어 하기 싫어서 과학고 갔더니 그것 때문에 잘못 잡히고 있다고.
근데 영재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동기부여, 영재학교 가야 하는 동기부여, 국어 영어가 못해도 된다. 그리고요. 수시 학생부 중심이고 대부분 이공계열 진학, 의치계열 진학식 불이익이 엄청 크고요. 과학고는 대부분 이공계열 진학을 합니다. 조기 졸업은 원칙적 가능입니다. 영재학교 원래는 가능하나 RN이나 과제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10에서 20%고 조기 진학이 40%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가능.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이제 저희 진로 방식이 뭐냐면 영재학교를 하고 안 되면 과학고 가서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을 해라. 그러면 너네가 선배다. 맞죠? 조기 졸업하면 서울대 선배입니다. 괜찮다. 열심히 하고 안 되더라도 과학고 가서 조기 졸업이 되라. 조기 진학하면 네가 선배다.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조기 과학고가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외학들이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수능을 2번 보겠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겠다 싶은데요. 오, 그것도 전략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치.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영재학교 준비를 하게 되면 그 과학고 입학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되게 잘 써주시고요. 영재학교에서 한번 했잖아요. 추천을 했잖아요. 그럼 과학고를 가면 되게 짠하죠. 짠하니까 더 잘 써주세요. 짠하고 더 잘 써주고 애가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7명이 붙었다 했잖아요. 그 9명이 과학고를 썼거든요. 9명이 과학고를 써서 7명이 붙었어요. 그 중에 1명은 현대고를 갔고 1명은 천안북일고를 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 공부하는 애들이 다 그레이드가 높으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이제 자사고든 찾아서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대학 진학 수시비 지급과 의학대 진학 교육비 장학금 반납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관 공표이고요. 이제 안 돼요. 장학금 이제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의대를 보내려고 근데 의대 보내실 거면 절대 영재학교 갖고 안 보내실 거죠? 보내지 말아주세요. 가급적. 근데 애들이 가면 바뀌어요. 가면은 애들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컴퓨터를 하려고 했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학을 했더니 화학을 다 잘하는 애가 있는 거죠. 물리를 해도 내보다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분명히 솔직히 평범한 애들 상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거길 가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니까 그냥 애들이 안 하는 의대학대를 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교육비 다 장학금 반납하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원생 중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영재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일반고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만약 진학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반고 학생부로 자동 변환이 되고요. 3년간 활동 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텅텅 비어서 가요. 수시는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냥 영재학교 일반고를 쓰면서 그냥 오로지 뭐만 쓸 수 있냐면 교과 전형밖에 못 쓰게 돼요. 그럼 영재학교 1등만 갈 수 있어요. 네. 운이 한 명. 네. 바뀌었대요. 바뀌면 되부터 영재학교 A+ 이렇게 쭉 가서 0.30 감사는 이런 학점제로 운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의 이제 생활기록부의 장점이 뭐냐면요. 연구활동 중심의 학교에 되면 연구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논문까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해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생활기록부 항목인데요. 서울과학부, 한국과 영재학교 보시면 항목이 엄청 많은데 일반고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중학교랑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다 블라인드 처리하잖아요. 이제 수학영역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이제 영재학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연구활동과 뭐 항목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교장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이런 게 좋구나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특징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참고로 얘기하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은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주 몇 회 나오느냐, 한 달에 몇 번 나오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1회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서울과 학교, 경기가 있고 한과는 월 1회, 대전은 2주마다, 그 다음에 인천도 2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기숙사도 보더라고요. 4인실이냐 2인실이냐 진짜 꿈이 아주 그냥 네. 그 학교 건물이 좋다 안 좋다도 되게 따지고요. 진짜.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그게 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적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건 의미가 없고. 선발 방법은 보시면 이건 2023년도 올해 건 아닌데 이거 하루 날짜가 땡기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냥 쭉 작년하고 비교하려고 그런 거고요.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보시면 8월 말이에요.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이 나고 과학고는 원서 접수 마감이 8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요 4일 만에 다 써요. 제가 절대 떨어지지 말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선발 방법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적어보시면 서울과학고가 41개, 서울이 25개이고 16개 광역시도에서 각 2명 이내가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 제도는 캠프를 안 가는 겁니다. 경기과학고는 47개 지역, 즉 서울은 1명밖에 없어요. 네. 한과형은 없습니다. 우선 선발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입니다. 뭐냐면 이제 또 말씀드린 게 캠프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캠프가. 어제 얘기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사회성을 개발하자. 우리 다 같이.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된다. 올해 진짜 KMO 은상이 떨어졌는데 KMO 1차 금상, 2차 은상이 내가 떨어졌거든요. 그 학생 떨어진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캠프까지 갔는데 얘가 또 경기 써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의 문제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근데 자기는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딱 물어요. 조별 모임에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거기서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모든 이제 입시 후기들을 찾아봤더니 조별 모임에서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별 모임에서 이게 조별 과제가 주어지면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회성이 없으면 그냥 그날 처음 만난 아이들과 같이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자기가 어버버버되고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아, 이 아이는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라면서 선입견을 확 가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애가 진짜 2명입니다. 그 2명이 진짜 잘하는 2명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 두 학생은 다 캠프에서 떨어졌는데 다 물론 공통적인 게 조별 모임이 자기한테는 가장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사회성을 키우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대화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물론 잡담은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만 얘기할 거고요.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우선 이제 장현실 전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현실이 올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쟁률이 나오는데 1차 합격률이 있습니다. 1차 합격률이 76%. 서울과학고가 많이 떨어져요. 이거 중2가 엄청 떨어져요. 중2는 중2, 중1은 그냥 쓰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중3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과학고는. 중3은 거의 안 떨어지고 이거 떨어진 학생들은 중2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경쟁률은 5.57대 1, 경기는 5.42대 1이고 한국은 9.38대 1, 거의 한과형은 거의 10대 1에 육박해요. 엄청 높죠. 저희가 근데 4명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하고 있습니다. 대전 4.6, 대전이 낮았습니다. 그쵸? 저희가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붙지 했는데 맞았습니다. 맞았고 2차 경쟁 4.2. 근데 이제 서류 합격률 90%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류 합격률을 보고 근데 이게 작년과 올해가 반대거든요. 대구과학고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잘못 나는데 7.89대1입니다. 이게 올해가 7.89대1이었거든요. 뭐였지? 대구가 여기 작년에 7.89대 여기가 이제 90면 700 여기 잘못 나서 7.89대1 작년에 경쟁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가 엄청 떨어졌어요. 올해 썼어야 돼요. 그리고 세종과학에서는 7점대 1, 8점대 1. 보통 7, 8대 1도 평균이 약 6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 되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데요. 서울과학고를 붙은 서울에서 100명입니다. 이게 아까 그 데이터라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은 구가 25개거든요. 그 우선 선발이 50명이고요. 그 50명만 됐어야 돼요. 타 지역을 보시면 0명이 되게 많아요. 0명, 광주에서 없고요. 대구도 없고 세종시도 없어요. 서울 안 써요. 세종시는 서울 쓸 리가 없죠. 세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서울은 쓰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이거 제가 되게 선입견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지기가 서울도 은근히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했었는데
아, 이게 지금 지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시면 지역별로 진짜 많이 뽑아요. 근데 대전은 특이하게 서울이 많이 뽑히는 학교다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20명대에서 끊깁니다. 서울 학생들이 20명대에서 끊겨요. 보시면 알겠습니다. 경기과학고는 경기를 많이 뽑죠. 보시면. 네. 경기과학고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든 겁니다. 서울에서 가는 게 되게 힘든 학교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보시면, 대구는 이제 부산이랑 대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이나 한국은 이제 서울 애들이 많이 가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반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추천서. 추천서를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혹시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올해 선생님들한테 꼭 해주셔야 되고요. 중3 때 받으려면 제가 애들에서 중3 때 받으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중3 때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과제를 내줄 때 이걸 해와라. 이건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대신 써와라. 최악입니다. 이거를 받는 순간 거의 망했다고 보셔야 돼요. 너가 써와라가 나오면 어머님들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애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애가 어떻게 자기를 추천합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그걸 보고 선생님이 다시 써요. 근데 이게 이상한 글이 되죠. 이상한 글이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봤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부모님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알지만 선생님이 그 1년 동안 짧게 봤는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실제 추천서를 보면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봤는지까지 쓰게 돼 있어요. 6개월을 가르쳤는지 1년을 가르쳤는지 보게 돼 있고 얼마나 아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얘기해줘. 제발 뭐라고 하셔더라도 올해 선생님한테 받아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내년에 전공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그래도 부탁을 해놓고 내년에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근데 3명이나 써야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네. 3분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기는 진짜 아무나 안 씁니다. 안 쓰고 여기 보면 1명. 아, 1명만 하면 돼.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1명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현직 교원은 과목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선생님 3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이들 보고 꼭 추천사를 잘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교사에서 그래서 이걸 보신 다음에요. 최소 2분한테는 네, 얘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놓으셔야 되고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3 선생님이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 선생님은 꼭 한 분은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천서가 보시면 네, 지원 전교생 기준을 비교해요. 유보 다양한 사학을 평가하냐 보류하고 네, 보류당하면 큰일이죠. 탁월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건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추천서인데요.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의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학업 역량에 대해서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와 재학 중인 학교의 전교생 기준. 또 다른 학교는 뭐냐면 선생님이 전교생 기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맡은 과목 기준 이렇게 있고요.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추천을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의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는 다 추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되게 정직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 애랑 그러니까 안 좋은 관계를 가지신 분한테 절대 추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싸웠다 안 돼요. 네, 싸웠다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굉장히 힘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참고하시라고 다시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자기소개서에는 뭘 쓸 수 없는지만 보여드리고요. 교회 수상 실적, 공인 어학 성적, 각종 인정식 및 등급의 부모의 성명 및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요걸 쓰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성명은 안 쓰고 사회적 지위. 내가 교수다. 의사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과는 독서가 3권입니다. 경기과학과 독서가 3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추천도서가 목록이 있습니다. 추천도서 목록은 제가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책을 읽으라고 제가 목록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고요.
지금 독서는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독서는 채워 넣어야 되고요. 영재학교는 최소 3권입니다. 최소 3권. 그러니까 3권이 알차게 있어야 되긴 해요. 제가 항상 7권을 아이들한테 말하긴 하긴 하는데 3권이 알차면 되고, 자기소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기 쓰게 돼 있고, 수학과학 분야에서 자기의 이제 성장한 내용을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환경에서 자기주도 능력을 보이는 거. 이건 이제 한국과학 영재학교 자기소개.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필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모의고사 180분 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겨울부터는 100분씩 시험을 봅니다. 100분씩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100분 기준이고, 경기과학부만 이제 120분, 이제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18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은 지원분야 심층 면접, 조별 토론은 에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참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장영실 전형이 있는데 한과에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원래 장영실 전형을 떨어지면 일반 전형을 쓸 수 있었거든요. 올해가. 근데 내년부터는 지원 불가입니다. 장영실 전형에서 떨어지면 일반 전형을 못 써요. 그러니까 중3은 당연히 장영실 전형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려면 자기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영실 전형을 간다고 해서 영재성 검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전형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경쟁자가 다른 것 뿐입니다. 장영실 전형을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으니까 좀 뽑힐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세종은 문제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구분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이따가 수학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편성 할 때 이걸 나누는 기준인데 시험이 다릅니다. 시험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울, 경기, 한국은 독자적으로 내고, 여기는 공통으로 내는데 캠프는 다시 독자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캠프를 통과할 수 있는 것까지 보고서 저희가 반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전은 경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전 학생들이, 대전을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다 수학으로만 따지면 이제 KMO를 하지 않으면 대전을 잘 응시를 안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KMO를 해서 문제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지 않았으면 여기 가서 그런 문제 유형을 바로 택이 안 돼요. 기하가 왜냐면 KMO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은 저희가 아까 보신 전원답 KMO를 했던 학생이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왜 대전을 안 쓰게 하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대구도 원래 캠프 문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고요. 수학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피를 보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학교들은 매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경향을 봐서 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말씀드릴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영재고센터에서 과학, 수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시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부터 할 건데요. 저희 권상훈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과학과 부원장 하고 있으면서 2011년부터 파인만 그 교육을 입학했으면서 15년부터 이제 영재과학고 과학을 준비했었고요. 제가 나온 이유는 이제 그 방금 부원장님께서 과학은 어떻게 잘 해왔는지 좀 자랑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부터 하다 보니까 입시 같은 것들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중등 스타일로 내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분석해 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켜왔는지 그런 것 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과학 입시 같은 경우는 딱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피아드 많이 했던, 방금 말했던 수학성 KMO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잘하는 학생들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독서가 좀 잘 된 학생들이 많이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점점 중등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고등에서 안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려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애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어서 갖고 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험명인데, 그 실험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재고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뭐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도구를 쓸 수 있는지 이것들을 설계하는 그 능력들을 좀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화생지 전부 다 구분 없이 한 번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얘는 물리다 화학이다가 아니고 얘는 물리인데 얘는 화학이고 이걸 이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나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범위가 뭘까 보다 보니까 저희들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은 중등 내용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등고 나오니까 선행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선행을 좀 해야지만 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중등에서의 특징이 단순하게 그냥 쭉 뭐뭐입니다라고 암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왔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재고나 뭐 과고 이런 데서 이제 질문하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고등 과정 사고 능력까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공부시키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세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진단고사를 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중등에서 이제 심화 개념들, 그러니까 중등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때 이제 학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과목별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있으면은 뭐 역학, 또 전자기, 파동 있으면은 중등에 나오는 역학, 고등에 나오는 역학을 다 묶어가지고 저희 커트를 막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범위까지는 나올 수 있고 이건 범위가 아니다 빼버리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심화 개념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데 전부 다 판서로 정리합니다. 애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많이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방학과 같이 하면서 물리, 화학을 좀 강화시키고요. 매주 진단고사 보면서 클리닉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 선행하듯이 진행하게 하는데 대신 이제 클리닉 범위가 전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 정도는 저희가 월수 그다음에 금, 토 이렇게 써가게 되는데요. 화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좀 비는 시간이 있을 때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애들한테 뭐 적지 클럽이다, 무슨 뭐 아메바 클럽이다 해가지고 모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클리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클럽은 제가 만든 거고 아메바 클럽은 또 화학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지라는 게 사실 물리에서는 적지를 하게 되면은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막 이번에 적지 클럽 와야 돼요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막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3월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점검이를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이때 이제 기출 문제를 같이 보게 되고요. 이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서 학생들이 유형들이 좀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사실 그 개념들을 보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 문제 잘 풀고 못 풀고 하다가 점검이 보게 되면 갑자기 딱 실력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 그때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세종 유형, 이번 주에는 뭐 한국 유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막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이쪽에 좀 이제 특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 3월, 4월 이때 사이에 있는 이제 학교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분별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저희가 다시 또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캠프 준비 해가지고 캠프는 사실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시험 설계, 또는 시험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그 시험을 합니다. 학교 가가지고. 그럴 경우는 저희도 또 똑같이 이번에도 시험도 같이 진행되고요. 사실 똑같은 시험이 나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도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껴보게 되는데 이걸 좀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12월부터 3월까지는요 물화생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한번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판서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50점으로 200점 만점에 해가지고 전부 다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 이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좀 보는데 그냥 보지 않고 여기 옆에 이름을 다 지금 했지만 이게 작년 점수예요. 그래서 작년 애들하고 누가 비슷한지 그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학생이랑 비슷하니까 이 학생을 한번 좀 같이 맞춰볼까? 이렇게 저희가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점수하고 비슷한 학생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계속 추적해 가면서 사실 이 학생이 어디 학교에 좀 유리한지 좀 이걸 따지게 돼요. 사실 그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어머니들하고 가끔씩 보다 보면은 지원 학교가 다를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원하는 학교,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 사실 친구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약간 좀 위험 지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과학생들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이게 맞는데
만약에 지원하고 싶으시면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통계를 보면서 계속 이제 작년과 그 전에 학생들하고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월 때는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탐구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보라고 해요. 이건 딱 한 번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소서 때문에 그래요. 자소서 어떤 그 주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친구들끼리 몇 명 모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주어주게 되는데 이거 써놔야지만 4월 돼가지고 좀 바쁘지가 않아요. 4월 되면 내신도 있고 그래도 수행평가도 있고 뭐 추천서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4월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월 정도 안에 한번 애들 방학 기간에 쭉 한번 끝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기간대가 공부량이 제일 많은 기간대예요. 근데 애들은 잘 모르고 막 지나가는데 방학이어가지고 이때가 공부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시간도 제일 넉넉한 시간이고요. 이때가 딱 끝나게 되면은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는 순간 내신 대비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추천서 막 써야 되고 자소서 이제 접수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또 이제 접수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엄청 바쁜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나오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약간 어느 정도 그게 좀 완성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과학 개념 정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내용이 맞는지 4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은 사실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강 뭐 하면서 저희가 또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시켜드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의고사 보고 기출문제 계속 풀어주면서 학교가 선택되게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는 어머니하고 좀 이제 상의를 하면서 어디 가고 싶은지 아니면 뭐 요즘 무조건 가야겠다 싶은 거 저희가 쓰게 하긴 하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가 다 있긴 한데요. 좀 위험 지원했지만 학생이 진짜 가고 싶어서 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막 안정적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했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안정적으로 했더니 붙었는데 이게 좀 이제 그때 좀 높은 데 쓸 거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근데 저희는 붙이는 게 무조건 목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많이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8개 학교가 있는데 8개 학교는 사실 전국에서 무조건 탑 클래스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간에 붙었으면 다시 또 아니 또 경쟁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붙는 학생과 떨어진 학생을 비교하다 보면 완전히 길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붙는 쪽으로 많이 좀 특히나 과학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많이 좀 선택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중이 되면 이제 지원을 판단하게 되고요. 자소서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면접이나 시험 탐구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7월 둘째 주에 시험 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7월 둘째 주에 시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뒤부터는 캠프 준비해가지고 면접, 시험, 청입 통과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끝나는 어떤 시점이 달라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끝나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좀 학교마다 좀 다르게 될 거예요. 근데 7월 둘째 주에는 시험을 공통으로 동시에 운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학 원장 부원장님이 과학이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좀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해줘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잘하지? 왜 이렇게 학교는 높냐고밖에 막 해가지고 했을 때 저도 사실 내가 막 생각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납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업도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가 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정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보면은 그냥 우리 학생이다가 아니고 우리 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많이 혼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학생들 쓴소리도 많이 하고 막 울기도 합니다. 혼나다가. 그래서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저희 이제 막 혼나다 보니까 무라 선생님이 다 혼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너무 좀 기조가 있으면 좀 학생들 좀 동기교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아까 말했던 그 7월쯤 되면요. 6월쯤 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12월, 1월, 2월까지 계속 달려왔다가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 공부하다가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4월 되고 뭘 되고 하면은 내가 뭐 하든지 아니면 내가 왜 가야 되는지 하다가 다시 또 영재고 애들 모여있다가 학교로 가는 순간 일반인들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해이해지기도 되겠거든요. 저는 그때 한 6월 때쯤에 작년 선배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불러가지고 와서 좀 애들 응원 좀 해라고 하면은 제가 만든 문화인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와요.
사가지고 한 6명 쫙 앉아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질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보면서 부럽다고 이거 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질문하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해요.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고 아니면 밥 맛있냐 아니면 빨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질문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거 질문하더라고 아니면 진짜로 지금 시간에 뭐 준비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6월 말에 뭐 준비했어요? 하면은 애들이 또 그걸 보고서 딱 가는 순간 애들이 막 자기도 막 가고 싶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최대한 애들한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저희가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대한 이걸 좀 많이 하려고 해요. 학생 간절함.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도 간절하게 하지만 사실 그게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간절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간절하고 어머니도 간절한데 학생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이 최대한 간절하게 만들게끔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주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는 건 이제 문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학원 교재는 아니고요. 제가 서점에 되게 자주 갑니다. 가가지고 계속 책을 사와요. 사와가지고 펼쳐보면서 요거 한번 문제화 시켜야겠다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화 시켰더니 운이 좋게도 그 해 바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이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선생님 뭐 강림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문제를 너무 풀었기 때문에 그림이 하나 맞힌 거예요. 여러 개 문제를 막 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두 개씩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때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학생이 시험이 4시에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선생님 그때 풀었던 문제 그림이랑 질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풀이를 막 풀었던 게 바로 문제가 나왔다고 1번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원래 나야 하고 했는데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건 하학생이 주신 건데 올해 거는 사실 복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앞에 보시면은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여기 사실 애들이 가서 말을 해주면은 저희가 막 받아 적어요. 받아줄 거예요. 막 써주면은 그 문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썼던 건데 이게 한 4월쯤 되면 이제 공개되거든요. 다시 4월 거랑 안 할지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막 공개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올해 이거 나왔습니다. 적어준 건데 이런 게 나왔다고 적어줘요. 그래서 딱 이거 딱 보면서 됐다 싶었습니다. 분수 실험 나왔었는데 올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 문제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은 문제를 좀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적중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있고 윤영쌤, 형희쌤, 현우쌤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꽤 오랫동안 같이 팀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학생들 얘기합니다. 그냥 학생 가가지고 이 학생 뭐 아직 못한다. 이 학생 너무 안 하면 어떡하냐. 빨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니면은 이 학생은 괜찮으니까 한국말고 여기 쓰는 거 어때?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이 좀 서로 학생들한테 좀 정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후기를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썼는데 좋은 말이 많이 써주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지만 계속 이제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저희 과학 같은 경우는 월수금토 과학하고요. 이제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수금토는 과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금에 물리과학하고 월수에는 생명과학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빌드업 수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과학은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학은 이제 김정권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선생님들 사진이 드디어 있구나. 네. 진짜 아까 이제 보원님 얘기했듯이 굉장히 진짜 오랫동안 저도 되게 오랫동안 배운 분이고 믿고 제 자신 있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최영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 입사할 때부터 계셨던 분 파인만의 거의 역사입니다. 제가 막 SMO 학원에 배치에 SMO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파인만 출신이고 되게 유명한 SMO 있습니다. 그 학원에 생물 선생님이 엄청
하모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은사님이라고 해요. 여기서 은사님이라고 부르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생물은 거의 뭐 신입니다. 신. 그리고 권상현 부원장님은 대단한 상사로 쪽집게 신. 거의 그 주에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와요. 과학고 면접날 면접인데 그 주에 한 문제가 과학고 면접에 나와요. 막 이러셔가지고 거의 뭐 찍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박인영 선생님은 거의 관리의 신이죠. 아시다시피 워낙 유명합니다. 안 하면 이제 할 때까지 뭐라 하시고 불러놓고 하시고. 노현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딱 벌써 포즈부터 재밌으시고. 제가 이제 이번 수기가 이제 합격 수기를 다 보시면 그래서 4층에 5층에 다 붙어 있는데 애들이 다 진짜 다 잘 써줬거든요. 되게 이번 애들 되게 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써줬는데 선생님들마다 하나하나마다 다 뭘 배웠고 뭐가 좋아하는지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보고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솔직히 뭐 대치동하고 비교를 하셔도 저는 대치동에서 누가 되게 유명한지 뭐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과학, 뭐 물리는 누구, 뭐 생물은 누구, 뭐 화학은 누구, 막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네, 그게 학원별로 펼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모여 계십니다. 모여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가르치지도 못해요. 네, 이제 많은 인원을 가르치지도 못하셔서, 네, 뭐 저희가 더 많이 펼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 있고 김민아 소장님 역시 이분은 이제 파인만 네, 창립 멤버시고요. 카이스트 기계공학 학사 석사시고 수학보다 물리를 더 잘한다고 하시지만 수학 선생님이시고 네, 수학 선생님이시고 네. 파인만의 이제 모든 입시 수학 입시는 다 이분이 만드시고 파인만 전체 그룹 전체에 있는 입시는 민사고 입시까지 다 이분이 만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승혁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합류해서 장승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엠솔 부원장이 있고요. 엠솔이 지금 대치 경시에 접었습니다. 대치 엠솔이 워낙 유명했죠. 네, 그거를 경시를 접고 안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최종 멤버였던 분이시고요. 네, 대수 전문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문효섭 선생님이시라고 네, 대치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냥 대치 Y지만의 수학은 이분이 다 가르치다 보시면 됩니다. 대치 Y지만 대치 Y지만 압구정 Y지만 네,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Y지만에 보면은 그 막 수학 포트폴리오 잔뜩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밖에 못 하신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저희 학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조합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탐구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를 써놓고 그래서 네, 수학생이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가서 이번에 영재고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반을 이제 세 반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니까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듬의 월별 이제 아까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갔습니다. 거의 갔고요. 매주 일요일날 수학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날 수학과학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과학을 이제 다른 데서 듣는 경우도 가끔 계세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같이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같이 들으면 과학 선생님의 의견이 있고 저의 의견이 있고 이거 다 믹스를 해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학생을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학교를 맞추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학 진단고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단고사라는 말을 쓰게 되고 모의고사라는 말을 씁니다. 진단이라는 거는 지금 학생 현재 진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모의고사는 진짜 시험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수학은 바로 12월 20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뭐죠?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월요일인데요. 24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험을 봅니다. 저희 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잔인하지만 네, 12월 31일은 야간 안 하겠다. 그것만 하는 게 어디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은 낮에 시험을 보고요. 과학은 진단고사를 복습 테스트입니다. 복습 테스트.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과학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과학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 리뷰를 해서 계속 근데 복습 테스트가 선배들이 본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복습 상태가 어느 거는지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문화생지 성적이 딱 뜨고 성적표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수학과 모두 다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밑에 선배들 것까지 다 데이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수학분들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꿈과 희망을 주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성장 과정을 같이 보시게 되세요. 그럼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진짜로. 네. 운이 없습니다. 운은 없어요. 영재학교는 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시험 제도가 바뀐 했다. 딱 그 언제냐면 입시 그 공통 낸 해가 있죠. 2년 전이 처음이거든요. 2020년에. 그때가 운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냐면 기하를 맞춘 애들이 붙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한 번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완전히 그때는 모의고사를 그때는 그런 형식으로 안 만들었었기 때문에 시험 형식이 달랐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다 바꿨어요. 다 바꿨고 저하고 소장님이 계속 문제하는 형태를 다 바꿨잖아요. 저는 똑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다 바꿔서 네, 완벽하게 현재 유형과 거의 같게끔 유사하게 만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될 거고 과학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고 과학 모의고사는 4월부터 진행해서 선배와 점수 비교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주시게 될 거고요.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가 아까 이제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고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경험을 할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야간에 클리닉 때는 저희가 질문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가 저희가 이제 한 번만 더 하면은 팽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기 자습만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실적이 더 좋아요. 아 자습을 해야겠다. 이제 애들을 이제 괴롭히지 말고 자습을 자기로 학습.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이 엄청 연구를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자율성이 너무 중요하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잘하는 건 첫 번째는 자율성이다.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는 강제라고 하면 반강제지. 솔직히 네. 학원 다니는 것도 안 다니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도 자율성을 줘야 돼서 자율학습을 주고 대신 자거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면서 저희가 이제 못 자게 하고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더 남겠다고 하고요. 새벽 2시까지 남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힘드시죠. 라이징 하느라고. 근데 그때 근데 이 기간은 이때부터 이제 여기 이제 8월달까지는 그냥 맨날 12시 기본이다. 11시는 솔직히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죠? 11시까지 있는 거는요. 50분 동안 잠깐 책 끄덕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애가 몰입하는 그 시기가 딱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진짜 1시간 지나면요. 되게 조용해요. 오로지 그냥 책 보는 시간이 완전히 집중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시 정도 때문에 12시에 가는 게 아쉬워요. 애들이. 네? 가라고요? 가야 되나요? 막 이래요. 왜냐면 하던 게 안 끝나거든요. 되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을 선생님이긴 하지만 공부는 과학을 많이 시키는 전 자율학습 때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과학은 이제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공부를 하는 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처음 진단고사를 보시면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막 물리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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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200점 만점인데 10점, 10점, 빵점, 빵점 막 이래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애들 공부가 안 되면. 왜냐면 수학 숙제한다고 과학 숙제하느라 정신없거든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적응이 되는 순간부터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제 아이가 이제 목표가 입시잖아요. 부모님도 같이 목표를 향해서 가주셔야 돼요. 반대쪽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반대쪽에서 본다는 게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못하면 뭐라고 하고, 응? 애한테 막 뭐라고 할 거,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같이 어머니도 같이 입시를 하신다의 개념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애가 입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만약 내가 입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해 주셔서 그럼 아이가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집에 오면 힘들다는 말 엄청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안 돼요. 항상 하는 말 아시죠? 힘들면 그만둬.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애한테 위로도 안 되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 어머니 입시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애한테 수능 보기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수능? 아 힘들면 하지 마.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 이거는 애들한테는 진짜 지금 자기 거의 자기 이게 제가 몇 번 왜냐면 저희가 엄청 뭐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힘들면 그만둬. 제가 하는 말이 근데 어머님마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애가 안 한다면 저한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제가 뭘 할 거니까. 네. 저희 합격 수기를 보시면 멘탈 관리를 제가 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요. 네. 저희 진짜 제 설명 때도 매번 말씀드리면 남자들의 그 뜨거운 눈물을 직접 보게 되고 남자애들 우는 거 보셨습니까? 남아서 아들 진짜 뜨거운 눈물을 내고 꺼이꺼이 울어요. 왜냐하면 참았다가 폭발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우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폭발을 해요. 진짜 막장 아우 동영상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 전교 2등. 개인 역사예요. 삶 역사. 왜냐하면 그냥 느치대반에서 시작했고 1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애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애를 적극적으로 믿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애한테 잔소리 1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우는 건 뭐였냐면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는 거였어요. 효자죠. 저 그만둬야 될까요? 근데 아니요, 그만두지 마. 진짜 기특하죠. 다 기특한 아들입니다. 저 다 키우셨으니까 저도 제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추천서 다시 말씀드리면 3학년생한테 받을 수 있는 학교생활 신경 3학년 때 제일 제가 3월 되면 첫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부터 학교에서 정말 모범 생긴 것만 배워라. 추천서를 선생님한테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전근간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선생님은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추천서 써줘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에요. 그 학교 학생이 먼저지 얘가 먼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년 아이들도 결국에는 다 중상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학생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써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다시 이런 상황인데 해야 되냐?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선생님한테 절대 받으면 이렇게 되묻는 경우는 절대 추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보류 나와 유고 떠요. 선생님들이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충격적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거짓말을 쓰기가 공무시잖아요. 공무니까. 이거 거짓말을 쓰면요 확인 작업 들어옵니다. 확인 작업 실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화를 해요. 학교에다. 확인 작업도 들어오고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학생 면담까지 했던 학교예요. 한국과학영재 지금 이제 우발이 없어져서 이제 그걸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뭐라 하셔야 돼요. 태도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 근데 지금 제가 엄청나게 잔소리하기 때문에 뭐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추천서를 받아서 애들이 말을 못하면 어머님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이가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안 되면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아이가 영재국어를 쓸 거니까 애가 수줍어서 말을 못하니까 뭐 담당 과학생님께 과학생이나 수학생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시면 관찰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추천서 쓰는 게 원서 마감일이 이제 그 5월달이니까 5월 말이기 때문에 3월, 4월 2달은 보시거든요. 2달은 못해도 한 3개월은 보니까 3개월 동안에 아이가 뭔가를 이제 탁 튀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지금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때부터 이제 3월 달부터 과학 모의고사 4월 아니면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4월의 중간고사 기간은 굉장히 짧게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부담이 엄청 커요. 근데 아이들은 시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저희 쉬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영재고 수업은 쉬지 않고 가고요. 아이들이 알아서 쉬는 체제로 바뀝니다. 3학년 되니까. 지금 중2는 지금 내신 기간을 저희가 가지잖아요. 중3은 내신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애가 빠진 이해되시죠? 과학은 쉬어요. 과학은 내신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없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요 그냥 더 해달래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준비할 게 없어요. 틀릴 게 없거든요. 틀릴 거라고는 명확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그 루트를 배우기 때문에 무리수로 해서 틀릴 거 그것만 조심하면 저희 중간고사는 수학을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거든요. 기말고사는 더 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은 계속 진행해나가. 수학은 더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고요. 이때 이제 1차 학교 추천이 들어요. 이때 저희가 4월 초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명단을 다 놓고 차례대로 놓고 다 놓고 이제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학 추천, 과학 추천,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저희가 3개를 다 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가족회의가 열리세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시고 우리 애는 대전을 쓰면 안 될까요? 대구는 너무 멉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애는 수도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숙사가 다니는 기숙사 할 건데 제가 기숙사 할 건데 어머님 근데 지금 서울 경기는 너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받아주셔야 돼요. 성적표가 어차피 계속 나가니까 알 거에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같이 얘기해서 근데 이제 올해 말씀드렸을 때 올해 학생들이 대전을 진짜 대전으로 틀었던 애들이 정말 신기하게 초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나 대전이 경쟁률 제일 낮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대전을 다 바꿨잖아요. 근데 다 붙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5월에 원서 접수하면 5월 말에 원서 접수가 6월 초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고요. 되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때 써요. 방학 때 안 씁니다. 방학 때는 오로지 공부만 시킬 거고요. 자기소개서 미리 쓰는 것 자체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이때 이제 잠깐 제가 독서 목록 보내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독서를 틈틈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읽혀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틈틈이 읽어서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첨삭하고 진행할 거예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지원 학교별 반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5월 말에 원서가 끝나고 나면 학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겨울 학기 이제 반은 N반, S반, A반, 수학은 그렇게 나눠지고요. 과학은 2반으로 가요. N반, S반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이제 N반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S반은 한국,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대전, 대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반이 세종, 인천입니다. 세종, 인천이 쉬운 건 아닌데 캠프 문제가 수학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인천은 이제 이때 입시 다시 제가 입시 앞시 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6월에 파이널 1개월 이때 마지막 한 달인데요. 진짜 신기한 게 몇 대 제일 많이 이게 진짜 신기한 이게 아이들이 몇 대까지는 기간 많이 남았네. 저희가 D-Day 쓰거든요. 7상 저기다가 D-Day 씁니다. 지금 이제 한 200 며칠 남았다니 이제 한 100일 되면 100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2자리가 되면 난리 납니다. 2자리 99, 98, 97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한 달 남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시험 기간이잖아요. 내신 기간. 근데 이때 기말고사 대비 없습니다. 알아서 조절해야 되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말고사 시간하고 시험 날짜가 겹칩니다. 완벽하게 겹쳐서 탈 수가 없어요. 과학도 이때는 안 칩니다. 과학도 안 치고 그냥 다 달릴 거고요. 7월 그날에 하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운다. 이때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변하는 애들 합격합니다. 변하는 애들 합격하고요. 또 신기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웠는데 잘 가다가 이때 떨어지니까 이게 예전에 말했던 바이오리듬인가? 이 생각도 했었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때까지 자다가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오르니까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확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평상시랑 같았는데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여서 이때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때를 이제 저희가 이게 저희가 굉장히 이때 아이들한테 제가 희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네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열심히만 해라. 이때 진짜 열심히 해놓으면 신기하게도 이때가 너희가 엄청나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례들이 올해 있었고요. 정리해도 있었고요. 7월에는 이제 2차 테스트는 3차 대비를 봅니다. 그래서 2차 지필고사 대상자 발표 후에 이제 2차 지필고사 대상자 발표 후 시험을 봐요. 7월 달에. 7월 둘째 주 일요일이 될 겁니다. 근데 내년이 되게 애매합니다. 내년에 일요일이 좀 애매한 날짜인데 7월 이제 테스트를 보고 지필고사 보고는 캠프 수업을 바로 진행합니다. 캠프는 8월 중순에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때 보고 바로 캠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전혀 쉬질 않아요.
길죠? 네, 엄청 깁니다. 1년이 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월부터 시작한 학생은 1년이 넘는 기간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 25일쯤에 최종 발표가 나요. 네, 이게 긴 여정. 상상이 되시니까 매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12월부터 이때까지 네. 새벽 1시까지 남겠다는 새벽 1시까지 남는 기간도 있습니다. 네, 새벽 1시까지 남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시든가 뭐 이렇게 라이딩을 하든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그때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네, 발표가 나고 만약에 이제 합격이 되면 파인만을 떠납니다. 네, 합격을 하면 파인만을 떠나는 거고요. 네, 이제 합격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가 부모님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네, 지금 부모님들의 후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지금 합격생들 후기를 들으면 다 전화하면 다 오면 보세요. 아, 파인만 다닐 때가 좋았어. 이걸 모두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왜냐? 졸업하니까 더 바빠요. 합격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학원을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시니까 합격자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합격자 프로그램을 가장 안 하는 학교가 한국과학영재학교고요. 그 외의 학교는 다 합격자 프로그램이 다녀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고1 때 패스페일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해요. 또 이러면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깨질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후 프로그램은 이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과학부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고요. 네. 현재 그래서 지금 올해 영재학교 불합격생 총 4명이 다 과학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총 과학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떨어진 애 1명, 그 다음에 2단계 떨어진 애 1명, 2명, 3단계 떨어진 애 2명, 총 5명이 과학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자사고 가요. 자, 입시 수학 문제 유형은 뭐냐면 대수조합 기하 상유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합격을 시켰을 때 이제 저희 전략을 썼던 거거든요. 이제 전략을 썼던 건데 대수가 일단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개념 표시 함수 범위 구도시 정수입니다. 고등학교 개념이 안 나와요. 일단 고등학교 개념은 절대 고등학교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나오면은 선행학습 편집법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 그걸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 고등학교 개념이 나왔느냐.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개념은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공부의 장점은 뭐냐면 철저한 문제 해결력 향상입니다. 문제 해결력 향상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중학교 때 엄청나게 키우는 게 영재고 공부예요. 이게 고등학교 선행은 그냥 미리 배우는 거지 아이가 뇌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발전하는 게 없어요. 오늘 선행 공부는 진짜 발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이 태도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숙제 많이 내줘서 막 아시죠? 뭐 고등수학, 뭐 사이언스분 막 100문제씩 숙제 나가면 아이들은 그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니까 마음의 안정은 되죠. 아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실력적으로 느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영재학교를 하는 애들은 문제 해결에 거의 포인트를 두고 그것만 하니까 아이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은 오로지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다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게 뭐 딱히 있는 게 아니고요. 유형 연습 또는 문제 어떻게 풀 건지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수학 점수가 안 좋다. 그 얘기는 문제 해결 트레이닝을 덜 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뭘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는 이 트레이닝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처럼 뭐 맨날 배트 뭐 1000번 휘두른다 그러잖아요. 기본기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기하는 절대 잘할 수가 없고요. 기하는 잘하는데 1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현재 기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저희 그래도 맨날 기하하는 겁니다. 매일 기하. 평면계, 입체도형, 작도, 종이접기 이 유형이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영재고는 이 두 개를 판별한다. 이 두 개, 이 세 개. 이 조합기하 상유형. 문제 해결력, 철저한 문제 해결력이고요. 기하도 역시 철저한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고
조합은 경우를 준 다음에 네가 학생이 어떻게 이거를 정확하게 세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니까 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정확성을 보는 거고 창의 유형은 말 그대로 두뇌를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게임 전략, 퍼즐, 추론, 융합형 대수는 아이가 성실하면죠.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거진다 풉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대수가 엄청 강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문제 거의 80%는 대수예요. 기하지만 대수고요. 조합인가 부분 대수예요. 다 대수입니다. 올해 거의 뭐 80%? 작년에는 100% 대수고요. 캠프에서 기하가 나왔고 근데 올해는 캠프마저도 대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키우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대수라도 잘하면 한국과학영재학교 쓰면서 듣자. 이제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명이 성공하고 작년에 한 명이 성공했고 작년에 2명이 그렇게 성공했고 올해는 다행히 올해 학생들은 전원 다 이걸 다 키웠어서 안전하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 원래 되게 힘든 학교였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전략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누려볼 만하다. 오히려 세종인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한국보다. 저희한테는 그래요. 저희가 느끼는 바는 이게 이제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재학교 수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목일에 5시부터 10시고 방학성 수강 분야인데 저희가 진도는 이제 수업용, 복습용, 개별 진도 교재.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특이한 건데요. 보여드릴 거고 이제 개별 진도 교재 영재학교 시험 대비하고 자소 탐구관리 첨삭 진행할 거고 현 영재학교 기출교육 모의고사 진행 말씀드렸죠. 네, 집중 트레이닝 할 겁니다. 반을 나눈 다음에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서경환과 대대세인과학으로 나눠서 2반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3개 반을 가야 되는 상황이면 뭐냐면 3개 반을 저희가 이번에 MSA로 나누는 거는 A반은 엄청나게 집중 트레이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성적을 진짜 엄청나게 올리려고 네,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다 다르게 나갈 거고요. MSA가 다 다르게 나가면서 물론 창의 수학은 공통적으로 나가는데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M반은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S반은 대전, 한국, 이런 세종, 인천, 광주 이런 데를 커버를 하려면 네, 경시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A반은 경시 기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교재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편성을 할 거고요. 아이가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는 거에 저희가 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합격 수기를 제가 쭉 다 읽어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아이들 있거든요. 항상 꼴찌였는데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꼴찌였는데 중상까지 올라가는데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이교재인데 이교재 때문에 늘었다는 말이 있어요. 합격 수기에. 드릴스라 그래서 개별 진도 교재는 어느 학원도 쓰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쓰려면 이걸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모든 유형이 다 있거든요. 대수, 정수, 조합기하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커버를 하는데 보통 학원들은 선생님들 각 영역을 맡아서 가르치지만 저희 파인마의 특성상 한 영역을 하면 저희 학원에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영역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거면 제가 관리를 해서 이건 개별 진도 교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자서 푸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과학고반회가 이걸 제일 먼저 풀었고요. 400문제거든요. 1권이 400문제, 2권이 200문제가 넘는데 그 400문제를 방학 동안에 끝내느냐 못 끝내느냐가 달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할 거 없으면 이거 해라, 할 거 없으면 드리스 해라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답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풀어오면 답지를 주는 거지 풀어오지 않으면 답지를 주지 않습니다. 채점은 제가 다 해요. 채점은 제가 다 하고 그럼 아이들한테 틀린 거 다시 풀라고 하고 내신처럼 하는 거예요. 내신처럼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10문제를 못 풀겠죠. 천천히 푸는 거 계속 천천히 그냥 A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냥 A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학원에서는 주입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속도를 맞추는. 근데 이제 저희가 합격에 왜 올해 높았을까 이제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자율성. 이게 올해 되게 컸어요. 올해 합격한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M반은 다 토론해서 풀었고요. M반은 선생님이 한 게 없어요. 거의. M반은 선생님이 저희가 문제를 주면 아이들이 풀고
그러면 애들이 못 푸는 것만 선생님이 해주고 걔네들끼리 거의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S반 같은 경우는 반반인 거죠. 근데 이제 자율성은 드레스를 다 주면서 선생님 지금부터 질문을 받을 건데 할 거 없으면 드레스를 꺼내서 풀어라.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드레스가 항상 옆에 있고 그럼 이걸 계속 풀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할 때도 자기가 이제 자기가 아는 거는 아는 문제를 이제 만약 해제를 하게 되면 계속 이걸 하고 그렇게 저희는 자율성을 부여를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점차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저희는 가장 강점이고요. 1번만 제대로 다 1번만 했습니다. 1번. 2번까지 간 학생은 전체 2명밖에 없었고요. 네, 2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끝낸 학생입니다. 물론 네, 이게 이제 모든 유형이 다 있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모의고사 보는 유형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시키는 교재고요. 그 다음에 실전과 수학 탐구 모음집이 뭐냐면 이거는 매년 발간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시작하면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재비를 안 받아요.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자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조별을 짜서 2명씩 2인 1조가 돼가지고 탐구할 겁니다. 탐구할 거고요. 과학도 이제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과학도 탐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탐구도 하시고 수학 탐구 모음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자기소개서 쓰게 하려고. 네. 다 자기소개 써요. 그럼 친구들 것도 같이 봐요. 아, 발표도 합니다. 네, 발표대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려요. 우리 애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재밌어요. 신나게 발표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인데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서 컬러 인쇄까지 해가지고 네, 이 내용이 컬러로 애들이 보내면 제가 이제 편집해서 네, 학생들한테 그냥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써먹어도 되잖아요. 잊어버렸다 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특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시켜요. 다양한 것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뇌를 두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끊임없는 문제 연구 제가 하는 게 이거입니다. 제 업은 매일 문제를 찾아다니는 거고요. 기출이 딱 나왔다 뜨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서점 다 뒤지고 인터넷 다 뒤지고 네, 그걸 사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고요. 소장님도 계속 그러고 계시고 그리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솔직히 저도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성적이 안 오르면 어머니도 속상하시고 애들도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솔직하게 하면 진짜 울어요. 엄청 과학 선생님도 운다 했지만 웁니다. 이게 울지 않고서는 못 배워요. 말을 못 하니까요. 왜냐면 집에 가서는 어머니들한테 제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이는. 근데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어머니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절대 얘기 안 할 겁니다. 성적이 나올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성적이 오르면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나 한 등씩 올라서 이때 반응은 뭐죠? 아 잘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20등에서 19등 됐는데 잘한 거냐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번에 여기 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성적 오른 애가 있어요. 진짜 많이 오른 애가 있거든요. 걔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몇 주째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 밑바닥에 올라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했다고 해주니까 수업 시간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합격할 때 기준을 말씀을 아까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합격할 때 일단 저기 시험 점수가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우리 시간표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성적을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과학 진단고사라고 되겠죠? 1월달에 보시면 이렇게 성적이 나가요. 저희가 이제 2023년 올해 거는 아니고요. 올해 거는 이제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과학 성적이 보시면 물리 50점 만점에 200점 만점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물리 4등, 화학 6등, 생명과학 6등 이게 고르게 나오는 게 되게 드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때 시험지를 4개를 동시에 주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물화생지 따로따로 주시긴 하는데 근데 동시에 주면 아시죠?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풀어요. 생물 빵점, 지구과학 빵점 암기 안 했어요. 근데 합격 수기를 보면 아이들 뭐라고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생물지구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써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점수 올리기가 제일 쉽거든. 그럼 이게 오르면 얘네도 올라요. 왜? 아이들은 신기해요. 점수를 올려본 경험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걸 또 해요. 그러니까 같이 올리는 선순환이. 제가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학은 일단 올릴 수 있는 것부터 올리자. 네, 그래서 생지부터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성적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선배들의 성적표가 같이 나갈 겁니다. 이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지금 보여드리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25점이죠, 25점. 이 200점 만점이었어요, 이때. 200점 만점이에요. 200점 주죠. 200점. 근데 얘 서울 갖고 떨었어요. 요번에 세종 갖고 조기 진학하네. 왜 왔어요? 서울 갖고 떨었어요. 세종 갖고 합격했고. 요때 25점 맞은 애도 있어요. 근데 세종 갔잖아요. 이게 이제 애들한테 요 성적을 보여주면 할 수 있다고. 이거보다 높은데. 올해 올해 아이들이 이 성적표로만 꿈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80%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서 자신감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이 어머니들하고 싸우게 되죠. 당당하죠. 나 이거보다 높다. 붙을 수 있다. 애들이 그랬어요. 다 진짜. 어머니들 할 말씀 없으잖아요. 이거 보고 뭐라 하실 거예요? 25점이 붙었네. 200점 만점에 25점이 붙었네. 네. 그죠? 꿈과 희망을 가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보내드리는 게 뭐냐면 합격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불합격자도 보내드릴 거고요. 같이 불합격자 학생들이 이 점수를 맞았는데 떨어져 있다는 걸 보내드리고, 이 학생의 최종 합격을 보내드릴 거예요. 합격 최종 이제 결과를 보내드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4월 달에는 이렇게 학생 희망 잘 모르겠어요. 수학 추천 세종대전, 과학 추천 세종. 수학 실력은 이 학교에 지원하기 충분합니다. 과학 점수 향상이 시급합니다. 과학 공부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멘트를 달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보내드리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했다 결과가 이제 수학과 회의가 딱 끝나고 나면 저희의 태도가 바뀌면 제 태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간에 수학을 못하게 하고요. 넌 과학만 해라. 이해되시죠? 또 수학 안 해도 돼. 수학하지 마. 수업 시간이면 열심히 해. 제발 과학만 해라.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그걸 어색해 하거든요. 근데 과학만 해라고 시켜요. 그러다가 과학 점수가 너무 안 올라? 어떤 학생 그럼 수학 나오지 마. 나오지 마까지 가는 애도 있어요. 물론 저희 매출에 큰 타격이 있으나, 근데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긴 안 되는데, 원장님이 뭐라고 하긴 하시는데, 저는 합격을 그렇게 시켰어요. 솔직히 그런 과학에 진짜 문제가 생겼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몰입을 시키는 구간이 있어야 아이가 확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죠. 앞으로 뭐 과학, 뭐 국어를 할까요, 영어를 할까요 물어보시긴 하는데 끊으셔야 되고요. 오로지 이것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인데요. 떨어질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질 게 애들한테 제가 하는 말인데, 떨어질 거 생각이 들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만둬라. 왜냐하면 이 리스크가 엄청 크죠. 솔직히 이번 입시가 바뀌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놓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국어 영어 달고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달고 간 학생이 있었고 결과가 좋은 학생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이도저도 그 딸랑 2시간 하는데요. 그 2시간 마저가 아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그 2시간에 수학과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 2시간 차가 쌓이면, 일주일에 2시간이 차이면 매 주마다 해도 그렇습니다. 몇십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방학 전이 끝입니다. 겨울방학 전이 끝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아침에 방학 때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그냥 눈 뜨면 학원을 와야 된다가 정상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눈 뜨면 와야 된다. 물론 안 해요. 아이들이 특강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이제 아이들은 제가 다 말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뭘 컨텐츠는 당연히 저희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 선생님들도 중요하겠죠.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로지 마인드, 그러니까 시험 보는 당일까지 당일에 어떤 심리적 상태, 심리적 그 상태로 가느냐, 심리 상태로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관리해서 합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가 내년에 바뀌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디 쪽에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가요. 그러니까 경기과학부가 내년에 공표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경기과학부가 뭘 얘기했냐면요. 이 경기과학부가. 그러니까 장애인수련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애인수련은 이제는 장애인수련 지정을 일반 전형을 못합니다. 그거 외에 경기과학부가 뭐가 생기냐면 소프트웨어, AI 분야 추천 관찰 전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10명을 뽑고요. 그래서 온라인 대면 평가 실시전,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중에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학생이 있어요. 학생들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쪽이 강하다. 그러면 온라인 대면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 가서.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2를 안 봅니다. 영재성 검사가 경기과학부는 두 개가 있어요. 경기과학부는 정보로 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AI 쪽으로 가는 다 이쪽으로 가고요. 경기과학부가 모든 대회를 휩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회는 다 경기과학부가 휩어요. 서울과학부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과학부가 다 1등이고요. 경기과학부는 탐구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과학부랑은 좀 달라요. 서울과학부는 공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과학부 탐구 중심이고 한과형은 학생이 정말 자율성을 엄청나게 보장하는 학교고 대전은 철저하게 서울대 가는 게 목표라는 학교. 공부 엄청나게 시키는 학교입니다. 이거는 애들한테 진짜 정말 힘들어요. 지금 가는 거. 정말 무슨 수험생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학교인데 그래서 대입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과학부가 소프트웨어 AI 전형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영재성 검사를 이 2를 안 보고 영재성 검사 1만 봅니다. 2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만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시킨다. 그래서 그 전형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명인데 10명을 무조건 뽑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도 소프트웨어 AI 선도 학교로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캠프 때 이제 영재성 단면 평가 때 소프트웨어 AI 핵심 역량 과제를 신설하는 캠프 때 이제 과제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정보 때 다 배우는 거 수준일 겁니다. 대전이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정보 시간에 배우는 수준. 우리 아마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학원 다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정보 공부하잖아요. 그거 좀 잘하라. 그런 정도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거 그냥 빈칸 채우기 문제가 실제 서울과학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가가지고 아니면은 아두이노 이런 거 만드는 거, 키트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이 캠프라는 거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캠프를 다 준비하긴 하거든요.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면접도 보고 다 하는데 그런 실습 같은 건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이 바뀐 게 추천고사 한 분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원하는 영역 한 분. 인천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수학, 과학, 정보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재학교는 수학, 과학, 우수성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인천은 하나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도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한 명. 자소서도 그거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꿈도 그걸로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꿈을
지금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얘기할 때 되게 당황을 했는데 제가 저번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꿈을 지금 빨리 바꿔주세요. 종강하면 끝이에요. 지금 요번에 종합 졸업 같이 하죠. 대부분 학교가. 보통은 봄방학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요즘에는. 종업하면 생기부가 마감 친다는 일이고요. 생기부 마감이 되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 계획을 하셔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의 진로 설정입니다. 그럼 진로 설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로를 설정하게 된 동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영재학교가 혹시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과학고 면접에서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되게 이번에 그랬어요. 실제 면접 때 아이가 꿈하고 그러니까 쓴 진로하고 독서가 안 맞아요. 바로 태클 들어요. 그러니까 독서랑 진로가 맞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학자가 되는 게 꿈,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로봇에 관한 책 한 번도 안 읽었고 공학 그런 관련된 책이 전혀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생물 읽었고 막 이런 이상한 걸 읽었잖아요. 그럼 이걸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변명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3 때 꿈이 바뀌었다. 안 통해요. 선생님들이 표정이 싹 굳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하나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서울대가 독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서울대가 독서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독서가 학생한테 영향을 준다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꼭 애들하고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학생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독서 목록이 없으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과 관련된 진로 관련된 독서를 맞춰주셔서 꼭 생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장 안 돼요. 이제 주장 안 되고요. 나 읽었습니다. 주장 안 돼요. 생기부에 없으면 선생님들이 또 다시 태클을 겁니다. 너 이거 읽었다면서 왜 독서록이 안 읽니? 뭐 똑같아요. 중3 때 읽었습니다. 네. 이제 안 먹혀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거는 애들이 안 챙겨요. 제가 그렇게 눈에 얘기했는데 제가 해봤습니다. 1년 내내 얘기해봤거든요. 아, 안 해요. 부모님이 뭐라 해주 그건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꼭 챙겨주시고 그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명단을 해주시고 의대 절대 안 됩니다. 의사 절대 안 되고 약사 절대 안 되고요. 네. 의공학자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나머지 진로를 결정해 주세요. 또 되게 어렵죠? 근데 그게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제일 잘하는 과목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 애는 수학자 되겠다. 수학 잘하니까 수학자 되게 괜찮아요. 그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가서 꼭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몇 시간 하네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때부터 해도 괜찮아서 아기가 오늘도 역시 잘하죠. 좀 요즘 너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생도 학기부터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하시면은 근데 그런 건 같은 분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바꿀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아니야. 우리 이제 지원하는 학교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한 명하고 수학 과학주 한 명 정도라서 그렇게만 섭외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자소를 쓰는 걸로 저희 다르죠. 그렇죠. 승리를 바꿔야 되는 그다음 왜 나한테 왜